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 전 시간의 연장으로서 우리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법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의 존재, 형식, 법의 인식, 근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헌법, 아까 얘기했죠. 법률, 조약, 조약까지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자치법규 명령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간서법, 판례법, 조리법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판례들이 어떤 게 있는가? 대표적으로 이제 관련 판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에서 발효샤바 협약이 민법도 우선 적용된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요거 하나 있거든. 자, 키 지문으로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약이, 우리 지금 협약이 민법보다 우선하게 적용되는 것.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리 법률도 가입한 1955년 헤이그에 제정된 발효샤바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영어는 그러면 특별법이 되고요. 특별법, 민법은 무슨 법이 되죠? 일반법이 돼요.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싸우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여기에 먼저 적용된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한번 적용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선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민법과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선법과의 관계도 있겠죠. 민법은 그러면 요거는 일반법이고 일반법 여기에 대해서 선법이라는 게 있죠. 선법은 바로 특별법이 돼요. 그러면 선법과 특별법이 민법과 선법이 싸우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선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 그래서 아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관련돼서 요거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자, 이번과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효력은 있다 없다라는 거. 즉, 요 대표적인 이제 조례와 조약과의 충돌이 생겼을 때, 조약에 위반됐을 때 효력이 없다는 대표적인 판례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법률관계, 발효샤바 민법 우선 적용.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약을 위반했을 때 이때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 이 두 가지 판례를 꼭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련돼서 이제 성문법을 법원으로서 헌법이 있었고 법률이 있었고 대표적인 조약 그 다음에 명령이 있었죠. 명령과 관련돼서는 법규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법규 명령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야. 법규 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의 임에 근거하여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일반적 세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말한다. 그래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법규 명령이 있고요. 자, 법률의 임 여부에 따라서 임명령. 자, 임명령을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법률의 임 여부에 따라서 그게 바로 임명령이고 집행명령으로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령 많이 들어봤죠. 그게 이제 총리령, 구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법규 명령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법규 명령과 관련돼서 법규 명령이 뭔가.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법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살펴봐야죠. 그러면 행정규칙, 그대로 이제 행정에 관련된 규칙이라는 거예요. 자, 상위 법령이 임없이 행정조직의 내부 활동을 규율하게 해서 행정권에 의해 정립된 법 형식이야. 여기에 대해서 규칙이라는 것은 내부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꼭 한번 잡아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뭔지 그래요. 우리가 핵심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핵심 키워드를 잘 잡아야 돼. 특히 공무원 준비를 하고 모든 자격증을 준비할 때 어디가 중심키냐.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대표적인 우리가 문제를 흘러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키워드야. 키워드. 자, 키워드라는 거예요. 키워드라는 것은 중심키라는 거죠. 우리가 국어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심키가 필요하듯이 어떤 분을 보니까 공무원 준비하신 분 우리가 이제 봤어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모든 줄에 다 줄쳐져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항상 읽을 때 뭐가 중요하느냐, 요 단어의 이 내용에 대해서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상위 법령이 이미 없고 그 다음에 내부의 활동, 요게 두 군데가 중심키라는 거예요. 일종의 법 형식이다. 이렇게 한번, 그럼 저희가 영어를 정립할 때도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제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여기 있죠. 내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일반 국민이 구속하는 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또 하나의 핵심 지문들입니다. 다만 행정규칙의 법안성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행정사무 처리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법안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견해가 있다. 여기에 이제 행정사무 처리 기준이 뭐냐? 바로 바로 행정법, 행정사를 공부할 때 대표적으로 행정사무 처리 기준과 관련돼서 행정사무 처리 기준과 관련돼서 이게 시험 범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와 관련돼서 행정사무 처리 기준, 이게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규칙과 관련돼서는 여기 내부죠. 그럼 특히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대의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규성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자, 행정규칙을 우리가 바꿔요. 자, 자치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죠.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권을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범을 자치법규라고 그래. 그러면 이 자치법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여기 대해서 자치라는 것은 지방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규칙,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지칙이 바로 자치법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치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 같이 읽어봅시다. 뭐가 있어요? 헌법, 그 다음에 이번에 법률. 자, 3번과 관련돼서 조약 및 국제법규와 관련돼서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령과 관련돼서는 법규 명령과 자치 행정규칙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치법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게 그럼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문법원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문법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불문법이 있죠. 불문법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간섭법이에요. 간섭법과, 그러면 불문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3개가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네, 간섭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판례법,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조리라는 것은 사물에 마땅한 이치. 그래서 우리가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판사가 봐봐요. 특히 민법의 법률행위 해석의 단계에서 복사, 자, 여기에 대해서 임신으로 해석하고 있죠. 목적, 당사자의 목적이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인 간섭, 임의 규정, 신의치, 이 신의책이 사물에 마땅한 이치, 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리라는 것은 우리 판사가 마지막 단계의 법률을 해석할 때에 따라서 신의칙에 따른다면, 신의칙, 조리에 따른다면 이 조리가 바로 사물에 마땅한 이치라는 거야. 그러면 불문법원과 관련돼서 간섭법, 판례법, 그 다음에 조리. 그러면 대표적인 첫 번째 간섭법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자, 간섭법이란 일정 간행이 오랫동안 간행이 반복되고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의 불문의 법규범을 말한다. 간섭법에 대해서 우리가 잡았고요. 간섭법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법규범의 하나로서 실정법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뭐 간섭법도 결론적으로 법이라는 거야. 법이라는 거죠. 간섭법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인 간섭, 계속 사실인 간섭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인 간섭과 관련돼서 요거는 사실이 포인트야. 그러면 요 사실인 간섭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 사실인 간섭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사실, 누구나 알 수 있죠. 요거는 당사자만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사자만 알 수 있으니까 사실인 간섭은 당사자가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간섭법은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이거 있죠. 법관이 판사가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간섭법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이름은 X라는 거야. 간섭법이야. 법. 여기는 사실은 간섭이라는 거. 자, 일정 가능은 있으나 일반 국민의 법적 한칙이 없는 사실은 간섭과는 구분이 된다. 역시 여기에서 구분이 되죠. 우리가 한 책을 읽을 때라도 사실인 간섭이야. 간섭법이야. 그래서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의 차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간섭법에 대해서 성립은 뭐냐?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법적 확신이라는 거야.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확신을 가져와야죠. 이게 통실이야. 그러면 간행 플러스 법적 확신, 이게 바로 간섭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국가선과 관련돼서는 그럼 여기는 선인이 하나 더 추가하겠죠. 간행과 법적 확신과 국가의 선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간섭법에 그러면 성립과 관련돼서 다수설은 바로 법적 확신설이다. 간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간섭법과 관련돼서 간섭법의 개념을 잡고 또 하나는 사실은 간섭과 간섭법을 우리가 또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법, 대표적으로 불문헌법, 불문법원의 대표적인 선두죠. 자, 법원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긍정하고 있다. 긍정하고 있죠. 왜? 일종의 법,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섭법이라고 그랬어요. 간섭법. 그러니까 법이니까 법원성에 대해서 긍정설이죠. 통설이라는 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간섭법은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 간행과 법적 확신이 있어야 법원성이죠. 그래서 통설. 그래서 통설이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는 게 통설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고요. 자, 효력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볼 건가? 효력은 이제 보완설이 보완적 효력설이야. 보완한다는 거예요. 자, 성문법이 없으면 뭐에 따르고 간섭법에 따르고 그래서 보충적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적 효력설. 보완이라는 것은 일종의 보충적 효력설을 입각하고 있죠. 재정법의 우위사상, 성문법 위에 입각하여 간섭법은 법률의 법규를 보완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설. 그래서 우리 보완적 효력설이라는 것. 대표적 효력설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간섭법과 관련돼서 간섭법과 사실인 간섭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간섭법에 대해서 성립은 법적 확인설, 간행 플러스 법적 확인 꼭 한번 확인해 둬야 되고 법원성과 관련돼서는 긍정설, 통설을 취하고 있다. 효력설에 대해서는 효력과 관련돼서 상호 보완하고 있다. 그래서 보충적 효력설, 보완적 효력설을 통설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당정 행정법에 만약에 이렇게도 우리가 사실 행정법에서 2차 과목으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자, 행정법의 불문헌법으로서 간섭법에 대해서 약설하라. 그럼 그렇게도 충분히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효력적 측면, 성립적 측면, 성립적 측면에 본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법적 간행과 법적 확신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성립과 관련돼서 봤으니까 학설은 보완적 효력설, 효력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와 관련돼서 판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판례법도 있죠. 대법원은 간섭법은 성문법에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다만 간섭헌법의 효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 판례 법원성을 우리 판례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관련 판례들이 있죠. 참 요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간섭헌법도 간섭법의 승인 요건을 갖춰야 된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간섭헌법에 해당하여 성문헌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짐으로써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민의 참여권을 위반하여 이언이 그에 대해서 여기 아마 우리 대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많이 유명한 판례입니다. 간섭헌법도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수도 이전이나 수도 분할로 볼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간섭헌법 제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판례와 관련돼서 요 1번과 2번 판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돼. 자, 우리 판례와 관련돼서 우리 간섭헌법, 우리 수도와 관련돼서 수도 이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이번에 대해서 행정중심 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수도 이전 번호로 볼 수 없다는 것 관련 판례를 봤죠. 그러면 판례와 관련돼서 종류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행정선례라는 게 있어요. 행정선례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행정선례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줄 거는 행정선례법의 의미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행정선례와 관련돼서 행정선례법은 행정청의 선례가 오랫동안 반복되는 시험으로서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어 성립되는 간섭법이라는 것. 그게 이제 뭐의 선례? 우리가 행정 판례에 대해서 이제 선결 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선례법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세기본법 18조 3항은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음으로써 행정절차법도 4조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판례에 대해서 근거로 행정선례법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행정 종류와 관련돼서 행정선례법에 대해서 우리가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민중적 간섭법이라는 게 있어. 자,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민중적 간섭법은 민정 사이의 공법관계에 관한 일정 관행이 장기적으로 계속됨으로써 국민의 법적 확신을 해서 성립되는 간섭법. 이게 바로 민중. 자, 복지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민주적 간섭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이제 어떤 종류들을 봐봐요. 주로 이제 공물이라든지 공수 등의 사용 관계에 성립하며 이법권과 관련돼서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받아도 이법권, 공유수면 이용 및 인수, 배수권, 한천 영수권, 간섭법상 일사사용권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민중적 간섭법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간행 어건이 이법권은 간섭법상에 걸리지만 어건은 행정일로 인해서 인정되는 실천법상 걸리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민중적 간섭법과 관련돼서 자, 의미 정도 한번 확인해 두고요. 자, 예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간섭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보기 어려운 것. 여기에 보네. 지하수 사용권, 엄영수용권, 관계용수. 주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자, 물과 관련된 거야. 물과 관련돼서. 자, 어건은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어는 우리가 권림이 있다. 어건에 대해서 실정법상 인정되는 권리라는 것. 이와는 달리 이법권은 간섭법상 인정되는 권리므로서 양자의 구분에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로 물과 관련된 것. 물. 자, 우리가 이제 요거 보시죠. 자, 민법상 상린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웃토지 간의 관계가 바로 민법상 상린관계가 되겠죠. 상린관계. 자, 우리가 이제 간섭법이 있으면 간섭법이 있다. 간섭법이 있으면 간섭이 우선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간섭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우선 적용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제 보통 보면 소재의 어떤 형인가 봐봐요. 소재의 담배는 인수용이다. 인수용이다라는 겁니다. 인수용이다. 느낌은 어떤 느낌이 와요? 주로 물과 관련된 거죠. 물에 대해서 물의 소통이 돼요. 자, 요 저수에 대해서 저수. 요거는 일반 담과 관련돼서. 요 배는 뭘까요? 배수. 요거는 인수권이 돼. 인수권. 자, 요 수류의 변경이 돼. 수류의 변경. 여기에 대해서 영수권이 있다는 거예요. 영수권. 그러면 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인정, 간섭이 우선 적용되는 것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하수 사용권. 이것도 물이죠. 그 다음에 엄영 영수권, 관계 영수권. 여기에 대해서 실정법상 관리.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상 상인관계로 절충됨으로써 간섭이 우선 적용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숙지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재의 덤벨은 인수용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서 물의 소통, 저수, 일반당, 배수, 인수권, 수류의 변경, 영수권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민법상 상인관계 간섭이 우선 적용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판례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죠. 자, 판례법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형성되는 법이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추상적인 행정법규를 구체하여 이론, 해석,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제시된 기준은 동정사건의 재판의 근거가 됨으로써 행정법인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자, 우리가 참 우리 독일 법계를 제한된 우리나라는 참 이런 게 문제예요. 자, 미국과 관련돼서 미국은 불문법과로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철학에서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자, 연역법과 기납법이 있어요. 연역법이 뭐예요? 자, 기납법이 뭡니까? 우리 참 고3 때는 많이 외웠어요. 기납법이 뭐냐? 그래서 생각 없이 외울 때는 뭐예요? 며칠 지나면 까먹겠죠. 그럼 기납법과 연역법의 차이는 뭘까요? 연역법은 기납법은 자, 우리가 있는 글씨체로 봐요. 기납이라는 것은 구체 플러스 이자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이론으로 도출하는 것. 이게 바로 기납법이 된다는 겁니다. 연역법과 관련돼서 연역법은 요 이응이 보이잖아요. 이론에서 구체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이론에서 구체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연역법과 관련돼서 원래 이 법을 공부할 때 연역식이 좋다라는 거예요. 연역법이 기납법보다는. 왜냐하면 이거는 구체적인 것을 이론을 도출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이론에서 구체화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판례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형성되는 법으로서 법원의 판결은 추상적인 행정법규를 구체화시키는 것. 포인트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구체화하여 해석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시된 기준은 동정사건에 대한 재판의 근거가 된다는 행정법원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우습게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기분 나쁘게 될 건 없고요. 우리 전과자와 관련돼서 전과 한 3범, 전과 한 5범, 9범 정도 된다. 9범 정도 된다. 이거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느 판사만 우리가 보면 변호사보다 저 판사, 행사사건에 대해서 자, 판사를 알게 되면 뭐예요? 행량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변호사보다 전과자한테 물어보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사의 성향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이런 측면에서 우습게 이야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판례법과 관련돼서 판례법의 법적 의의 근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판례의 법원성으로서는 이제 여기 있죠.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있다라는 거야. 자, 영미법계는 선례 구속의 원칙. 우리가 판결이 중요하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오는 것 원칙이 인정되죠. 자, 대륙법계는 이제 독일법계로서 선례 구속의 원칙이 불인정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불인정에 대해서 이게 바로 영미국가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선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되는 거고. 독일 법계에 대해서는 이론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선례 구속의 원칙이 불인정되고 있다. 자, 판례가 장래에 항해서 하급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고, 이거는 선거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 이외에는 하급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면 판례는 당연히 영미법계에서는 법원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 법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법원의 여부가 법원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과 관련돼서 특히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선례 구속의 원칙이 인정. 여기는
우리 이제 여기는 판례로서는 당연히 법원성이 인정되죠. 항상 영미개입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구체화해서 이론으로 조치한다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과 관련돼서 꼭 한번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비교를 꼭 한번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제도적 관점, 법적 구성력을 부인하고 있다. 제도적 법적 구성력을 부정. 우리 법원 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의 재판에서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급법원의 재판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한정되고 동전 사건에 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속력이죠. 기속력. 기속력과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기속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속형이야. 기속행위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게 바로 자유재량행위라는 게 있어요. 자유재량행위. 자, 기속행위라는 것은 법률에 기속된다는 거예요. 법률에 기속되는 행위, 법률에 기속되는 행위가 기속행위고, 법률에 기속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자유재량행위예요. 그러면 공무원과 관련돼서 기속행위를 키워주느냐, 자유재량행위를 키워주냐에 따라서 기속행위를 키워주면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근거로 안 해줄 거고, 자유재량에 대해서 한다면 공무원의 자유재량권이 확대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속행위와 자유재량행위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때는가? 그러면 재판의 구속력,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한정되는 거지 동종 사건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도적 관점에서 판례의 법원성을 뭐하고 있다? 부인하고 있다. 요 범위. 자, 그러면 이제 제도적 관점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실질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용적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실질적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실질적 관점은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선 법관은 현실적으로 판례상 확립된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는 추정적 구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기에 대해서 참 자기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여기에 이제 무시할 수 없다는 거고, 종전의 대부분에 편시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해석 작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는 대부분의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는 것. 이게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진정맹의 회복 등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진정맹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여기에 관련돼서 뭐냐?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B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전 등기 완료, 잔금도 실행 완료. 알고 봤더니 B가 미자라는 거야. 미자가 뭐예요?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돼서는 절대적 취소 사유가 돼. 그래서 B가 취소를 했어. 취소를 하게 되면 O와 관련돼서는 말소를 하고 다시 이전 등기를 해가는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근데 A라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매수인 즉 미성년자라는 것을 제가 거래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가 그러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등기해 주세요. 이게 바로 진정맹의 회복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뭐냐? 바로 저는 합의체 판결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진정맹의 회복 등기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법관 저런의 합의체 심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도 사실상 구속력을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구속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판례의 법원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실질적 관점에서는 사실상 구속력을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판례로서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판례의 법원성이 현재 문제가 되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반 법원의 판례는 절충선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 판례의 법원성의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법원과 헌법재판 판례에 대해서 우리 선결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판결을 통한 유권 해석이나 법률의 판단은 그대로 법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최종적인 유권 해석으로서 행정법 관계를 현실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해야 된다. 다시 말해 제도적인 면에서 법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 면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법원성을 인정한다는 게 일반 법원의 절충선을 취하고 있다는 것. 제도적 관점과 실질적 관점의 절충선을 취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해서는 이혼 결정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헌법재판소법이 이혼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 우리 법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했죠. 판례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